안녕하십니까. 조영식 TV의 오디오 칼럼입니다. 이번 칼럼 제목은 산업 디지털 전환,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이번 그 오디오 칼럼은 지난 두 번의 영상에 연결돼서 세 번째 영상인데, 첫 번째는 제가 만든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덩어리로, 엄밀히 말하면 네 덩어리죠. 세 덩어리와 그걸 연결시켜주는 코어인 이노베이션이라는 거,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4.0, 이머징 테크놀로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합쳐져가지고 이 원이 이제 확대돼가지고 4차 산업혁명 또는 이 전체적인 거를 해서는 디지털 디스럽션, 디지털. 그래서 오늘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디지털 기술 산업혁신 DTII라는 프레임워크에서 디지털 산업 디지털 전환,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위치는 디지털 전환과 인더스트리얼 4.0 이노베이션 영역에 이렇게 걸쳐 있지 않을까. 요 그림처럼 여기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근데 좀 인더스트리가 좀 있고 AI도 좀 미래에는 들어갈 것 같고,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요 중간에 이렇게 서로 걸쳐 있지 않을까.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또 이러한 특성을 가진 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이노베이션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산업계가 어떻게 디지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이죠. 한국의 산업계에서 디지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은 조직이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문화적 변화를 통합하여 착수하는 긴 과정이다. 짧은 과정이 아니라 긴 과정이죠. 예를 들어서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좀 시간적으로 짧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트랜스포메이션은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긴 과정이라는 거, 고난의 과정 같은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때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산업 디지털 전환은 조직의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변경 프로세스 긴 과정이다. 상업적이나 공공 분야에서 물리적 자산, 공장, 현장 운영에 대한 기업의 상황, 그리고 상업 비즈니스 간의 시나리오를 다루고 제품 장비 운영의 개선을 수반하는 전환을 산업 디지털 전환이라고 한다. 물리적 자산이나 공장, 현장 운영, 뭐 이런 거, 제품, 장비, 운영 개선, 뭐 이런 거가, 그러니까 산업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고, 반면에 자산의 경량화나 순수 서비스 회사를 위한 소프트웨어나 비즈니스 개선, 그리고 고객에 대한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디지털 전환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산업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산업혁명이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상업이나 공공 분야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 할 때 그 산업처럼 인더스트리얼이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좀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좁게 사용하면 제조업, 그다음에 이제 넓게 사용하면 이런 상업 및 공공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다. 정리를 하다 보면은 아까 그 그림보다는 요게 이제 변형이 돼 가지고 이 전체 세상이 월드입니다. 그 안에 이제 요 노란 부분이 비즈니스, 광범위한 비즈니스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인더스트리,
좁게는 제조, 약간 넓게는 뭐 그걸 포함한,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는 사회적, 우리가 뭐 그냥 모두 다 비즈니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비즈니스, 그리고 이제 테크놀로지, 그리고 모든 총체적인 거 월드. 인더스트리는 이렇게 뭐 컴퓨터 디지털 혁명에 의해 가지고 인더스트리얼 4.0가 왔어요. 인더스트리얼 분야에는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디지털 산업 디지털 전환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뭐 비즈니스까지 다 합해서 폭넓게 뭐 노동 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나 복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경영 말고 경제까지, 그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모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그전에 이제 디지털 월드라고 그랬는데, 이 결국은 이 인터넷 월드죠. 인터넷. 그 전에서는 이제 컴퓨터가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결국 인터넷이 이 세상을 변하게 시킨 거죠, 전체. 그게 이제 디지털 디스럽션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용어에 대해서 대략 어떻게 쓰는 건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있고, 이제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있고, 디지털 디스럽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일반적인 거고, 요거 이 일반적인 거 한번 보시면은 왜 이러냐면은, 요새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일어나는 디지털 디스럽션이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게 이제 생활이죠. 이게 이제 산업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개개인이 모든 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우버, 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인데 택시가 없어요. 에어비앤비는 세상에서 가장 큰 그 숙박업소인데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죠. 스카이프는 세계상에서 제일 큰 전화 회사인데 텔레코 인프라가 없어요. 텔레폰 인프라가 없어요. 전화국도 없고, 이게 이제 우리를 이상하게 만든 거죠. 이게 디지털 디스럽션이죠. 왜 디지털을 썼냐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디지털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이걸 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편리상 디지털 디스럽션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뭐 굳이 해석하자면 디지털 대격변이라고, 디지털 대격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알리바바, 페이스북,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않는데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소사이티원, 이제 패스트 그로잉 뱅크인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영화관인데, 영화관을 많이 소유했는데 시네마가 없어요. 자기들이 뭐 시네마를 만들기도 하지만 재밌죠, 이게. 그리고 이제 애플, 구글, 세계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벤더인데 어플리케이션을 쓰지 않는다. 이건 좀, 구글은 애플을 만드는데 이제 이거를 자기가 다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이게 이제 디지털 디스럽션인데 우리의 생활의 모든 거를 변하게 하는 거죠. 무슨 우리가 살고 자고 먹고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오늘 이번에는 이거가 산업 디지털 전환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 산업 제조업에 갑자기 제조업이 어려워진 거죠, 이게. 옛날에는 뭐 피지컬 제조업이 아무래도 뭘 생산하고 뭐 만들어서 팔고 이게 전통적이었는데, 이게 이상하게 된 거죠. 디지털 디스럽션이 온 거는 그 전에 피지컬한 거를 다 파괴해 버린 거죠. 뭐 뒤집어 놓은 거죠. 지난 수년간 한국의 산업계에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의 인더스트리얼 4.0과 미국의 산업 인터넷으로 양분돼서 차세대 생산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한국형 스마트 공장에 올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또 스마트 공장은 산업용 인공지능이나 산업용 데이터 구축하자고 이제 또 포스트 스마트 공장 패러다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또 산업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이 선진국에서는 또 이제 회자되니까, 이게 우리의 지금의 이제 포지션이죠. 어떻게 할 건가? 산업 디지털 전환은 제조업이나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더스트리얼 4.0과 스마트 공장은 기대한 거에 비해서
그 기대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우리가 인제 굉장히 이걸 하면 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우리가 뭐 할 줄 알았는데 그냥 기대 이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소기업 중심으로 했고 기존에 있는 전략이 한계가 있었어요. 기존에 있는 경쟁력이 없는 약한 중소기업을 ICT나 이런 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경쟁력을 좀 키우자라는 게 인제 정책이었는데 속도가 엄청 방어적이기 때문에 엄청 속도가 느린 거죠 이게. 그래서 뭐 스마트 공장에 지원금을 해서 뭐 괜찮은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혁신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냥 임프루먼트지. 특히 인제 한국에서 엄청나게 열풍처럼 유행을 했어요. 이 용어가 없어도 저는 이 용어가 없어도 이 정도는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IT가 많이 인프라가 괜찮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정도 발전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실패의 원인은 일반인이나 정책자들이 심도 있거나 경험이나 지식보다는 유행에 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행이 인제 유행이 패드고 트렌드는 인제 트렌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행은 대다수가 그냥 좋아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유행으로 또 옮겨가는 거죠. 근데 트렌드는 어떤 방향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트렌드는. 유행이랑 트렌드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행은 인제 반복되다 곧 사라집니다. 트렌드는 원인도 있고 뭐 결과도 있고 역사성과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명 주기도 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유행을 트렌드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도 일종의 유행어예요. 스마트라는 거가 독일의 인더스트리얼 4.0에선 스마트 팩토리를 정의를 했어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이 도입된 공장. 근데 한국에서의 스마트 팩토리는 그냥 스마트폰에서 나온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유행. 스마트폰처럼 뭔가 우리를 그걸 사면 우리가 굉장히 스마트해지는 느낌.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스마트폰? 폰으로는 굉장히 스마트하진 않죠. 근데 스마트폰이 이름을 잘 지은 거죠. 유행을 해 가지고. 왜냐면 스마트라는 말이 내가 그걸 스마트 기기를 사면 내가 굉장히 스마트해진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감성적으로.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인제 유행한 게 사실 한국에서의 스마트 팩토리는 정확한 정의가 없어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가 왜 중소기업에다가만 지원하는 것도 없죠. 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도와준다는 명분이 있는데 사실 스마트 팩토리는 전통적인 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는 굉장히 큰 기업들이 엄청나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 미래에서 투자할 수년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할 수 없는 작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무리죠. 근데 인제 그걸 정책적으로 해서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을 해서 도와주는 명분으로다가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기업을 그냥 놔두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뭐 스마트 팩토리를 이 정책을 했다고 해서 많이 고용이 엄청나게 많이 되거나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스마트해지거나 혁신적이 되거나 뭐 이러진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혁신적이고 이렇게 뭐 GDP가 올라가는 건 대부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CT나 메모리, 반도체 이런 거가 잘 돼서 그렇지 전통적인 제조업도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대기업들도. 인더스트리 4.0 세계적으로 사용하면 산업의 디지털
전환하면 디지털 전환이다. 독일이 최초로 인더스트리 4.0으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플랫폼 전략을 만들었는데 독일에서 이제 나왔는데 지난 수십 년간 사실 독일이 제조 시장에 대해서 제조 강국이었었습니다. 그걸 이제 미래에도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미래 전략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걸 포장지를 벗겨보면 자기네들의 기술, 기계나 제조 기술을 ICT를 이용해 가지고 다음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미래에도 제조 강국으로 세계에서 제일 강국으로 지키려는 거죠. 근데 이게 약점이 그 디펜스 전략이에요, 사실은. 그전에 있었던 거를 새로운 거가 아니라 뭐 생각지 못한 거 뭐 아닌 거죠. 로봇이라든가 오토메이션이든가 소프트웨어. 이게 더욱 심화된 건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놓긴 했지만 그게 지금은 거의 다 잊혀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 기술적으로 그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제 태생적으로 독일 국가의 미래 전략 플랫폼이기 때문에 자국의 대기업들이 많이 대거 참고를 했어요. 뭐 지멘스 얼굴마담으로 지멘스나 뭐 SAP나.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엔 약이 되었는데 장기적으로는 독이 된 거죠. 누구도 그 독일의 플랫폼에 그 밑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죠. 그거 한번 들어가면은 수십 년 동안 그 밑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독일식 제조업은 새로운 디지털 격변, 디지털 디스럽션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독일이 그동안 이제 최고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기계가공 수비적 전략을 했는데 전기 자동차나 3D 프린터 그리고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격적인 전략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더스트리 4.0의 약발이 다 끝났어요. 스마트 팩토리. 내가 스마트 팩토리로 옛날 기술이나 ICT를 해도 세계에서 다 잡고 있는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디스럽션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를 막 이렇게 뭐 비용 적은 비용으로 막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 전략으로. 근데 사실 독일은 파이프라인 전략을 많이 했죠. 그건 이제 전 근대적인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뭐 우버가 나온 것도 아니고 독일에서 넷플릭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인 것도 아니고 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프트웨어사 중에 하나가 ERP 회사 SAP 정도. 근데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독일이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장하면서 전기 자동차도 이제 적극적으로 막 투자를 하고 3D 프린팅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반도체도 자기네들이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 미래의 반도체나 소프트웨어나 뭐 전기 자동차를 선점하지 않으면 뭐 인더스트리 4.0이고 뭐고 다 이제 그 뭐 몰락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 디지털 전환 전략도 이제 공격적인 전략과 수비적인 전략이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미국 빼놓고는 미국은 참 묘한 나라에서 새로운 그 이민 정책을 해가지고 인도나 뭐 그 이민 정신이 와가지고 이제 엔터프르너십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노베이션 한 나라인데 독일만 해도 자기가 그 선점했는데 그걸 공격적으로 전략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게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지금 얘기한 걸 이렇게 들으셔서 한번 보시면은 이런 거죠. 전 세계 세계는 디지털 디스럽션,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더스트리얼 부분들은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이걸 했죠. 가운데 있는 거가 Industrial Digital Transformation for X입니다. 그 산업마별로다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다른 거죠. 전체적인 걸 제너럴하게 사회를 변하는 거는 그 한 대로 묶을 수 있지만 산업별로는 특성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예를 보여드렸지만 이제 디지털 디스럽션에 보면 디지털 이코노미,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플랫폼 스트래티지, 이머징 테크놀로지 그 안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코비드 그레이트 리셋,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굵직한 것들이 막 오면서 그냥 그걸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디지털 격변, 이거와 산업 디지털 전환과 무슨 관계가 있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런 디지털 격변이 우리 산업을 가만히 있게 안 한 거죠. 우리가 왜 하냐에 되는 거죠. 우리가 더 나아지려고 하냐 아니면은 뭐 생존의 문제냐. 그래서 요걸 보시면 드라이브는 이런 거에서 오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동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 안 하면 망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거든요. 드라이브는 뭐냐면 경쟁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디스랍터들이 또 생겼어요. 경쟁자가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우리 하면은 굉장히 강해진 거고, 그다음에 생각지 못한 데에서 디스랍터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뭐 이노베이션도 하고, 커스터머들이나 유저 사람들이 디지털 문화가 생긴 거예요. 옛날에 찾아왔는데 이제는 뭐 웹에다가 안 올리거나 웹에다가 마케팅을 안 하면은 뭐 팔리질 않는 거죠. 그게 이제 드라이버인 거죠. 그게 우리를 변하게 하는 어떤 요인인 거죠.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뭐 새로운 테크놀로지, 뭐 스마트폰도 있지만 뭐 소프트웨어니 뭐 AR, VR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메가 트렌드, AI, IoT,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이건 메가 트렌드인 거예요. 이거는 인더스트리얼 전체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 각 모든 거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트렌드가 따로 있어요. 그 인더스트리얼의 개별적인 트렌드가 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은행이라든가 뭐 하이텍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기차가 인더스트리얼 트렌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뭔가 변해야 돼. 이게 안 변하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하면은 어떤 가치나 어떤 베니핏이 나오냐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보면 디지털 어댑터빌리티, 디지털적으로 적응을 하고, 디지털 인사이트가 있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각 부분에 뭐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서스테너빌리티, 살아남는 거죠. 강해지고 견디는 힘이 생기는 거죠. 새로운 디지털 레베뉴를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레퓨테이션이나 소셜 베니핏 같은 것도 이제 생기는 거죠. 뭐 공예를 많이 만든다든가 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새는 저 소셜 베니핏이나 소셜적인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찾는 거죠. 뭐 불매 운동이라는 것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런 방향이 이제 막 오는 거죠. 디지털 이노베이션, 이머징 테크놀로지, 레귤레이터리 랜드스케이프나 뭐 커스텀 스테이크홀더 이런 게 없고, 조금 자세히 하면 회사의 내부적으로 상황에 보면은 각 회사마다 상황이 이런 거죠. 이런 거 드라이브로 오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오는 거죠. 익스터널, 인터널 이슈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이게 디스랍션 때문에 오는 이런 문제들. 문화도 젊은 사람들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졌는데 옛날 사람들은 디지털 스킬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디지털 리더십도 필요한 거죠. 이제는 나가서 뭐 소셜 네트워크를 한다든가 뭐 디지털에 대한 어떤 리더십. 카스터머뿐만 아니라 스테이크홀더도 있고 유저, 시티즌, 일반 시민들도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카스터머와 유저가 다른 경우가 많은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인더스트리얼 산업용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산업은 어떤 기업은 카스터머도 있고 스테이크홀더도 있고 유저들고 시티즌도 따로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전기차를 위해서 배터리를 만들면 카스터머는 일단 전기차 제조회사가 카스터머고, 스테이크홀더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용자고, 시티즌은 그걸 사진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생각하는 일반 시민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상황이 중요한 거죠. 상황을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는 뭔가 액션 플랜을 해야 되는 거죠. 액션 플랜을 해야지 밸류가 나타나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상황 파악을 했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뭐 세상이 바뀌는 건 아는 거죠. 그 액션 플랜에는 IDX, 스트레이지, 비전, 어세스먼트, 그다음에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디지털 스킬, 디지털 프로세스, 포캐스팅까지 필요하겠죠. 미래 예측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액션 플랜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산업 디지털 전략에는 이제 메가 트렌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산업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트렌드, 산업용 IoT, 증강현실,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가 이제 메가 트렌드인 거죠. 이게 모든 산업에 다 인더스트리얼에 미치는 거고, 산업 디지털 전환은 각 산업마다 정황이나 뭐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요구사항이나 가치, 효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의 공통된 요구사항이나 메가 트렌드도 포함하지만, 그러나 또 산업별로 다른 특색 있는 접근들이 필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산업용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중에는 이제 뭐 굉장히 많아요. 뭐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로봇, 드론, 3D 프린팅, 증강현실, 가상현실,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모바일,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과 산업 인공지능, 산업용 사물 인터넷이 또 이제 계속, 근데 이 기술이 계속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많이 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디지털 지식이라고 관리한 거죠. 이게 대략적인 큰 항목만 몇백 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또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더 세분화하면은 한 몇백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몇천 가지의 이런 디지털 지식이 있는데 자기가 필요한 것만 관여를 하는 거죠. 그걸 모두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X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산업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산업이 있는지, 뭐 전자 하이텍, 이게 자동차 운송 시스템, 조선 해양 플랜, 항공 우주 방산, 뭐 산업용 장비, 건축 토목 플랜트, 소비재, 뭐 식품 화장, 식음료, 의류, 생명, 의료기기, 에너지 화학, 이거는 사실은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순수한 인더스트리얼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말고 또 이제 확장된 데는 뭐 보험이라든가 뭐 금융이나 이런 거는 일단 여기서는 약간 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뭐 넓게는 산업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제 이런 큰 그림인 거죠.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림 하나로 다 이제 말로 때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글로다가 설명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뭐 이거를 추후에는 하나하나씩 뭐 요 하나 항목씩 다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좀 깊이 있게.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프로치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거가 있고, 뭐 이런 거 같은 거, 어세스먼트라든가 뭐 이런 거 전략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나 뭐 그 전에 우리의 인사이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산업용 디지털 전환이 단순하게 뭐 기술을 도입하거나 내가 알거나 그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변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린 겁니다. 왜 이런 거 했냐면 이제 오늘의 한마디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 1마일의 하이웨이는 당신을 1마일밖에는 데려다 주지 못하지만
1마일의 그 비행장을 건설하면 당신을 이 세상 어디고도 갈 수 있다. 이런 거가 오늘 이제 한마디인데, 제가 이제 이런 걸 오늘 이제 장하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그래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는 뭐 해야 한다. 컨설턴트들이 나와서 뭐, 여기 이 회사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이 회사는 저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렇게 성공한 원인은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뭐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사이트지, 그걸 우리가 요새 이노베이트한 컴퍼니들이 많죠. 애플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그거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성공 얘기만 하거든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공했는데, 그럼 성공한 거를 내 인더스트리에, 내 회사에, 내 분야에 내가 뭘 해야 되는데를 인사이트를 줘야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잘 나갑니다. 이런 회사들은 망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MBA 수준에서 대학원생들이 숙제 내는 수준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보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야, 이 세상 이렇게 변한다.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이런 수준들이 되게 많고, 특히 이제 몇몇 제가 유튜브에서 보면은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면, 뭐 제가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얘기인 거예요. 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건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미국의 MBA 학생들이 그 숙제 내는 수준이에요, 그게. 그리고 결론은 그리고 이제 좀 순수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소프트웨어를 사라. 그거는 약간 좀 순수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줘서 그 사람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 그러니까 지식의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보다 비행장을 만들어야지 이제 퀀텀 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이제 지금 1마일의 고속도로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1마일의 활주로를 만들려고 하는가. 1마일의 고속도로는 당신이 1마일밖에 이동시켜 주지 못하지만, 만약 당신이 비행기 활주로를 만들면 당신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멀리도 갈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도.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트랜스포메이션도 처음에는 비행장을 짓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상황에 와서도 그거를 해야지. 이 상황이라는 거가, 디지털 디스럽션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 생각지 못한 게 엄청나게 새롭게 만드는 거죠. 저는 약간 좀 요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이런 거나 뭐 비즈니스 리뷰나 이렇게 책을 보면 다 과거에 이래서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제가 그 회사랑 똑같이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에 가가지고 애플이나 넷플릭스처럼 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자동차의 조그만 부품을 하나 만드는데, 일반 소프트웨어나 뭐 에어비앤비나 뭐 넷플릭스나 뭐 페이스북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없는 거잖아요. 미국 같은 데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회사들, 독일의 어떤 회사들도 다 자기가, 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주겠습니다. 내 소프트웨어를 사십시오. 그리고 컨설팅 비용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그걸 한 사람은 호구죠. 여지껏 우리나라는 호구가 많이 됐어요, 이게. 선진국이면은 우리보다 낫겠지. 근데 저는 이제 선진국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경쟁국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일본 경쟁국입니다. 중국 경쟁국입니다. 독일 경쟁국입니다. 미국도 경쟁국이에요. 유럽의 많은 나라 경쟁국입니다. 친구가 아니에요. 뭐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친구지만 비즈니스 할 때는 경쟁 상대인 거죠.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왜 해야 되냐? 경쟁국이 하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선진국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거는 한 15년 정도나 20년 정도의 마인드인 거죠. 우리나라가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건 1, 2위의 이노베이션 국가이고 어떤 건 적어도 뭐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아무리 깎아도 13위, 높으면 10위, 어떻게 뭐 그 ICT나 이런 거는 7위까지도 우리나라가 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강국인데 우리 내부에 문제가 많죠. 급조됐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중소기업이나 그 뭐 뿌리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지 않고 유행하는 것만 자꾸 해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만 시키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근본적으로 오늘 제가 비행장을 짓는 걸 얘기한 거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말단 부분만 생각하지? 스마트 공장을 해야 된다. 뭐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 근데 왜 우리가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뭐가 좋아지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은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 세상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이런 것들 모두 다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지껏 공부했던 거는 입시나 뭐 어디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존에 있는 거 갖고 점수를 내서 경쟁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듣고 있으신 분들이 그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하는 거는 새로 상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인사이트나 경험이나 패턴을 발견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경쟁을 하는 거지. 저쪽에서 뭘 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따라서 배우고 하다 보면은 디지털 디스럽션 시대에서는 기초부터 막 배우거나 상대방이 저거 괜찮은데 내가 그걸 비슷하게 해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디지털 디스럽션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fast. 무지하게 빠르다라는 거죠. 이게. 저스트 원모어 싱에서는 요거를 남겨봤습니다. 오늘 요거로 이제 시리즈가 이제 3개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게 세 번째인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뭐 할 얘기는 많습니다. 뭐 상황이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조금씩 더 하고 오늘 정식 TV의 오디오 칼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